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네, 그중에서 통과된 내용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입니다. 대표님들 개별적으로 또 상장 주식을 투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상장 주식 고액주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게 종전에 그 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장 주식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 통과 내용입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 시에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 과세를 합리화했습니다.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서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의 보유 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주주 판정이 된다면 가족 등 기타 주주를 합산하여서 과세를 함에 따라서 세부담이 과도했죠. 그러니까 내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식은 당연히 내가 알죠. 그리고 뭐 배우자, 자녀 정도, 자녀도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은 혈연관계인 경우에는 6천까지, 또 인척, 결혼으로 맺어진 경우에는 4천까지 그간 특수관계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는 거고요. 현행 기타 주주 합산 과세 개요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 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을 해서 대주주를 판정을 했습니다. 자, 기타 주주 범위는요. 본인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친족, 즉 혈, 피를 나눈 관계에서는 6촌까지,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4촌까지, 뭐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보유 주식까지 다 합산을 해서 대주주 요건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 비속, 배우자, 경영 지배 관계가 있는 법인 보유 주식까지 합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본인 보유만으로 종목당 10억 원 미만이지만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 원 이상 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합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친족의 보유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그 친족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자,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최대 주주를 따질 때, 친족을 따질 때 6촌 이내의 혈족, 이 부분이 4촌 이내 혈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요새 같은 세상에 6촌 이내 혈족까지 합산한다는 거, 6촌이 무슨 주식을 샀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이것을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 직계 존비속,
배우자, 경영 지배 관계는 삭제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 합산을 할 때 이 부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대표님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현행이니까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그리고 대표님, 배우자님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모님이 A라는 상장 주식 5억 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8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2억 원을 갖고 있었다면 합산을 하게 되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죠. 이 경우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세법, 이번에 확정된 세법을 보면 부모님 5억, 대표님 8억, 배우자 2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합산해서 배제를 한다는 거죠. 인별로 보면 부모님도 10억이 넘지 않고 배우자도 10억이 넘지 않고 나도 10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산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우리가 각각 10억 미만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양도할 때 별도의 양도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계 가정 외에 사촌이나 육촌 관계를 좀 볼 건데요. 자, 최대 주주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을 합산을 할 때 어디까지 합산을 하겠느냐. 자, 기존에는 6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 합산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1억 원을 갖고 있고 부모님이 2억 원을 갖고 있고 고모가 2억 원이 있고 사촌이 5천만 원, 내가 1억, 배우자가 3억 이렇게 어떤 특정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합산을 해서 10억 원이 초과, 여기서 이제 다 합하니까 11억 원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이런 경우에 자, 삼촌, 부모, 고모, 사촌, 본인, 배우자까지는 합산이 되지만 자, 5촌 조카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5촌 조카까지는 배제가 되니까 여기는 빠지게 되죠. 그러면 전에 이제 작년 세법으로 한다면 5촌 조카가 포함이 돼서 우리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1억이 됐던 거고요. 이제는 5촌 조카가 빠지게 되니까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9억 5천, 10억 미만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애초에 저희가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5억 이하는 10%, 그리고 5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 초과에 대해서 22%, 이게 이제 개정안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기업을 10%로 하자는 거는 아니었고요. 하단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아마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것 같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나왔던 거예요.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회사는 요 10%에서 제외를 하자. 다시 말해서 5억 원까지 그냥 20%를 받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개정안이. 그래서 일반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한 내용이었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법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되었냐면요. 그냥 기존하고 구간은 똑같습니다. 2억, 2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3천억, 3천억 초과.
똑같은 구간은 똑같고요. 세율은 1%씩 줄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대비 우리 일반 기업들은 좀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5호까지 10%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1%씩만 줄어든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5호까지 20%를 낼 뻔했는데 그냥 기존처럼 9%나 19%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국내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조정, 법인세법 18의 2 개정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좀 합리화해야 된다. 그래서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자회사가 있으면 이 B 법인이 A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A라는 회사에서 배당을 받더라도 100% 입금 불산입 해줘야 된다. 자,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회사가 있고 아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 지분을 50%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회사에서 10억을 배당을 해줘도 아들 회사에서는 10억이라는 이익을 받지만 이것은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입금 불산입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들어왔는데도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내죠. 자, 이것은 이제 왜 이런 법이 나왔냐면 A라는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으로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B라는 회사에서 또 그 관련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다. 이런 취지에서 100%, 그러니까 50% 이상 갖고 있다면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50%까지는 아니지만 30에서 50%인 경우에는 80%를 입금 불산입. 자, 30%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입금 불산입. 자, 요렇게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수정안이 더 좋습니다. 지금 입금 불산입 조정은 50% 이상이면 100%, 요건 똑같아요. 변동이 없고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20%에서 50% 사이입니다. 20%에서 50% 사이. 자, 30%에서 50이었는데 요게 바뀌었죠. 30이 20으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자, 대표님 자녀가 회사를 갖고 있는데 대표님 회사의 지분을 20%만 갖고 있다면 대표님 회사에서 10억을 배당해줘도 80%는 입금 불산입 이익으로 안 보겠다. 즉 20%만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회사가 그만큼 이익이 많은 회사가 되겠죠. 자, 이것은 주가 인상과 바로 직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꾸준히 이런 배당을 통해서 자녀의 회사를 튼실하게 만들 수 있고요. 주가가 높아진다면 일정 시점에 합병을 했을 때 자녀 회사의 비율이 더 높다면 자연스럽게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승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합리화입니다. 정부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제외 대상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으로 하는 것이 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제외 대상, 그러니까 할증 평가가 뭐냐면 우리 회사 주가 평가를 했더니
1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주주는 100억이 아니라 130억으로 계산을 하고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상속세가 최대 65%다라고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보다 더 30%를 업해서 세금을 내니까 50%가 넘죠. 상속세가 최고 50%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중소기업은 이게 폐지가 됐어요. 중소기업들은 이게 폐지가 됐는데 중견기업은 할증 평가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수정안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는 할증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상속에 관한 부담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세법 개정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꼭 챙겨야 될 개정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정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영상 하단에 상담 남기기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 참고하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